중국을 선택한 국가의 기업은 공급망 유통에서 제외를 시키겠죠. 그럼 결국 미국이란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독소 조항 같은 것이죠. 현재 미국과 중국은 제2의 냉전시대라고 불릴 만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과 비빌만한 나라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중국은 미국의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이 왜 현재 중국을 견제하냐? 중국은 어마어마한 땅과 자원,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 약 14억 2,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는 국가로 손꼽히죠.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겁니다. 중국은 사실 거대한 땅과 자원, 그리고 많은 인구 등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국가 정치적 특징으로 인해 자유를 억압받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중국의 젊고 영리한 인재들이 자유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하나의 예를 들면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 회장 같은 경우도 중국에 반하는 발언을 하자마자 제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21년도에 발언 한마디로 두 달 만에 주가가 13조 원이 증발했을 정도니까요. 이와 같은 중국의 단점들이 있지만 미국은 중국이 아예 넘볼 수 없도록 애초에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인데 가장 치명적인 제재가 반도체 분야입니다. 미래의 AI, 컴퓨터, 자동차 등 모든 곳에서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야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몰려있는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미국 자체적인 공급망을 확충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만든 것이죠. 반도체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위와 같이 첫 번째, 반도체 생산시설 접근 허용. 이렇다면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재무계획서 제출 및 초과 이익 환수, 보조금으로 자사주 매입 배당 금지, 경영권 침해 및 영업비밀 노출이 우려되고, 세 번째,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중국 내 생산량을 줄이면서 중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껌 먹고 알 먹고 미국 경제도 살리고 중국도 짓누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근데 그냥 미국에 공장 안 짓고 보조금 안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반도체법 자체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는 건데 반도체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미국이 세계 무역시장에서 중국을 선택한 국가의 기업은 공급망 유통에서 제외를 시키겠죠. 그럼 결국 미국이란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독소 조항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중립적인 외교를 펼쳐 양쪽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반도체법으로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냉전체제 이후로 두 번째 신냉전체제, 미국과 중국. 사실 개인적으로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는 것보다는 미국이 패권국가를 유지하는 게 세계 질서에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젠틀한 패권국가는 미국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부디 신냉전체제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기술, 좋은 성과 꾸준히 내길 응원합니다. 화이팅!